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카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규모 카페, 저가형 커피숍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카페 또는 음식점, 식당 창업자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테이블 두 개의 아주 작은 카페가 스타벅스나 커피빈과 경쟁해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소기업체들이 가장 많이 읽고 있는 책이라고도 하고요. 소상공인 여러분이라면 이 책은 필독서 아니죠. 뭐 마치 그냥 사전처럼. 저도 사실은 제가 외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교수가 된 이후에도 이 책은 계속 보관하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요, 식당에 관심 있는 분들, 카페든 식당이든 외식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이 책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요. 열정, 사람, 친밀함, 제품, 미션 순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더 큰 것은 단지 더 큰 것일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 이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은 실존하는 커피집을 대상으로 해서 외식업과 관련된, 뭐 꼭 외식업은 아니겠죠. 이런 기업들을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들이 이 집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례를 이용해서 쓴 책이고요. 시애틀의 어느 모퉁이에 엘 에스프레소라는 아주 작은 커피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평남짓한 공간에 테이블은 딸랑 두 개뿐인 작은 커피집이었는데요. 이 커피집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웨이팅이 장난이 아닌 이런 아주 대성공한 커피집이었기 때문에 이 커피집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거죠. 스타벅스나 시애틀 베스트 커피빈 등 쟁쟁한 세계적인 유명 커피 체인과 싸워서도 2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있는, 즉 이 시애틀 시내에 있는 최고의 커피숍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평범해 보이면서도 특별한 엘 에스프레소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한 5가지 정도로 이 성공 비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엘 에스프레소의 성공 비결 첫 번째,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힘들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경기가 나쁜가? 코로나 때문인가?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열정이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걸 열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고 힘들고 이러면 열정이 없는 겁니다. 회사원들을 비유한다면 막 너무 좋아서 아침에 회사로 막 뛰어가고 싶은 뭐 이런 회사가 있다면 그 직원들은 열정이 충만한 직원이겠죠. 어쨌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을 좋아하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고 놀이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일이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면 이제 열정이 부족한 거죠. 어쨌든 이것이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숍의 주인장들이 다 이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거 좀 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브랜드
통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블루보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블루보틀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임스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교향악단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클라리넷을 연주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클라리넷 연주자였던 제임스 프리먼이 사실은 그 클라리넷 다음으로 커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2년에 커피숍을 시작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아주 자그마한 식당이라고 할 수 없네. 56평 식당에 그 식당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요. 그 구석에 간이 창고에서 한 구석에서 블루보틀을 시작합니다. 제임스 프리먼은 이 커피숍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엄청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이 커피를 내리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오직 6파운드 즉 3kg의 양만을 볶아내고 원두겠죠. 48시간 내에 로스팅 한 것들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48시간이 넘으면 이 로스팅 했던 원두를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30g의 커피를 350ml 물에 94도씨의 온도에서 4번에 나누어 물을 부어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추출한다. 이게 이 제임스 프리먼이 커피를 최고의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 신념,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를 내리면 아주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것이 정말 최고의 커피 맛을 낸다라고 하는 이 제임스 프리먼의 열정이 바로 작용해서 지금의 세계적인 블루보틀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이죠. 열정이 연료라면 직원은 엔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커피숍이니까 카페니까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을 뽑을 것이다. No, 아닙니다. 태도를 보고 사람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 에스프레소에서는 주로 직원을 뽑을 때 고객들 중에서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 주인장들과 어떤 커피숍에 대한 가치관, 커피에 대한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건데, 사실 요즘같이 사람 뽑기 힘든 시절에 이런 얘기하면 이거 뭔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직원을 하겠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죠. 회사가 이제 아주 작은 식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식당에 취직을 하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죠. 소상공인이지만 대기업 같은 인적 관리를 하는 체계를 가진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매장에 직원이 되기 위해서 직원이 웨이팅 걸려 있다는 소리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 강의를 듣는 제 제자분들은 제가 이 매장이 어딘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블루보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블루보틀도 이 좋은 직원, 태도가 좋은 직원, 열정을 가진 직원을 뽑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의 커멘트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블루보틀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바리스타 교육도 해주고요, 경력도 개발해주고요, 다양한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요. 이 직원들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을 키워주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태도를 갖고 열정을 가진 직원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소상공인이 이런 걸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제임스 프리먼은 이 사람도 아주 작은 식당의 어떤 구석에서 이런 카트를 놓고 커피를 내리면서 시작하면서 그 자신의 철학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자기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직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요, 너무 사람 없어요, 뽑기 힘들어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좋은 직원이 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이 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커피숍이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의 이런 프랜차이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 친밀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밀함은 건 뭐냐? 사장과 직원과의 친밀함, 직원과 고객과의 친밀함, 고객들 사이의 친밀함을 즉 연결,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즉 비즈니스 전에 이 사람들 간의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매장 내에서 사장과 직원, 직원과 직원, 직원과 고객, 고객과 고객들 사이의 친밀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고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어쩌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노하우들을 배우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하실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친밀함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직원들이 여러분 매장에서 죽지 못해 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도 재미있게 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면 고객의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커피숍, 엘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이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엘 에스프레소, 이 매장의 제품은 뭡니까? 카페니까 당연히 커피겠죠. 자, 커피. 어떤 커피를 팔아야 될까요? 그들은요, 원두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질 낮은 원두를 쓰기보단 최고의 원두와 최고의 커피 브랜드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손님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의견에 맞는 이런 커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팔고 있는 우리의 상품, 여러분이 팔고 있는 여러분의 제품들이 과연 이런 최고를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여러분이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메뉴에 대한 어떤 나름의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메뉴는, 나의 커피는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최고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블루보틀의 커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보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이 상당히 길게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보틀은 어떤 커피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공하는 모든 커피는 스페셜티 등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80점 이상의 점수를 인정받아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블루보틀은 그 중에서도 84점 이상을 받은 커피만을 구매합니다. 대부분의 블루보틀이 구매한 커피들은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이 커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최고의 커피만을 쓰고 있다는 걸, 내가 경쟁자보다 더 훨씬 더 고품질의 커피를 쓰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설명하고, 누구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준들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메뉴,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의 커피에 대한 이런 어떤 자부심, 기준, 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리가 돼서 스토리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직원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직원들도 이것 때문에 브랜드 가치,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미션입니다. 여기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즉 미션이나 비전이 없다면 효율성이라는 건 없다. 즉 우리가 기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생산성을 높여서 효율성을 높여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래야 고객에게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 복지, 급여를 지불할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내 사업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경쟁력 있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미션과 비전, 목표가 없는 기업들은, 식당들은, 카페들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이 책에선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브랜드는, 여러분의 매장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있다면 여러분도 미션,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제가 블루보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보틀의 커피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걸 블루보틀의 미션이나 비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의 좋은 취향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스페셜티 커피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고객의 취향에 집중하는 스페셜티 커피 회사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즉 고객님이 대담한 블렌드 커피를 선호하든 아니면 더 밝고 가볍게 로스팅한 싱글 오리진을 선호하든 우리는 당신의 고객님의 커피 취향에 맞는 바로 고객님이 좋아하는 커피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종류의 커피를 좋아하는지 혹시 여러분이 고객님이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블루보틀이 지향하는 바로 미션과 비전이 아닐까요? 이들은요 그저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비싸게 받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내고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취향에 맞추어서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커피 샵을 하든 또는 식당을 하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이 책에서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서비스를 받더라도 결국은 커피가 맛이 없다면 고객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피샵, 즉 엘 에스프레소를 만든 이 커피샵의 주인공들은요 커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바로 내가 커피샵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치요 블루보틀의 창업자가 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외식업을 하기 위해선, 카페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양보하지 말아야 될 철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이 삼겹살집을 한다? 그러면 돼지를 연구해야 되고요. 그 돼지 부위 중에서도 삼겹살을 더욱더 치밀하게 연구하면서 실험하고 검증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 산업으로, 그 사업으로 영원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울 겁니다. 맛있는 커피를 식별할 줄 아는 친구나 손님 가운데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실험을 하면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 겉보기에는 그리 혁혁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업을 한다는 거냐 그게 카페든 식당이든 매일매일 변화를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의 노력이 메뉴에서도 그런데 그게 막 어디서 없던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기존 거에서 약간씩의 변화만 주더라도 우리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고 계속 우리 매장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 새로움을 계속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혁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혁신이 아니라도 상관없겠다라는 걸 이 책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면, 즉 여러분의 상품의 품질, 여러분의 커피의 품질이 높아지면 직원의 충성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메뉴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좋은 직원들을 뽑을 수 있게 되고요. 왜? 여러분의 매장에 그런 걸 배우러 많은 능력 있는 직원들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큰 것은 단지 더 큰 것일 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큰 걸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매출이 커진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런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갑자기 뭐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성공하지 못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건 싫어. 나 다른 거 하고 싶어. 더 좋은 거 하고 싶어. 나 진짜 하고 싶은 건 다른 거야. 이 세상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가장 잘하는 거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욕심을 버리시고 더 매출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최고가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루보틀의 이야기로 또 이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매장을 많이 만들고 매장을 크게 만들고 매출을 키워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원들과 함께 그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블루보틀처럼 될 수 있다. 사실은 이것도 작은 식당의 구탱이에서 그죠? 시작한 그 아주 작은 드립 커피 샵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블루보틀은 2017년에 네슬레로부터 블루보틀 지분 68% 얼마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9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블루보틀이 네슬레에다 지분 68%를 주고 4,900원을 900원이 아니라 억 원, 4,900억 원에 네슬레가 블루보틀의 지분 68%를 인수했답니다. 이렇게 작은 커피숍이었던 블루보틀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임스 프리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품질 투자가 당장의 이윤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내 말을 믿어줬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크게 매출을 높이거나 매장을 많이 늘리지 않더라도요. 내가 내 품질, 내 커피 품질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된다라는 걸 투자자들은 인정해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욕심내지 마십시오. 매장을 무조건 매출을 막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오히려 작지만 강한 매장을 만드신다면 여러분도 언젠간 어마어마한 기회와 만나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스타벅스 같이 될 수 있어요? 블루보틀처럼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들도 시작은 아주 작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사업의 성공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지켜내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입니다. 제대로 된 직원, 제대로 된 분위기, 제대로 매겨진 커피컵. 너무 싸면 안 되겠죠. 제대로 매겨진 커피컵, 제대로 섞인 원두, 제대로 된 손님, 제대로 된 장소. 자, 이와 같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세팅만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로 제대로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이 제대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걸 현장에 적용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제대로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는 있지만 이 책도 보시면 아주 얇습니다. 완벽히 이 책만으로 제대로를 다 배울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우리는 각각의 강론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메뉴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는 방법, 직원을 제대로 뽑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학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경영학 원론, 가격 설정론, 뭐 예를 들면 재무관리론, 인적자원관리론, 메뉴관리론, 책이 다 있습니다. 강론들입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모두 갖추면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은 성공하는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이 작은 책 속에 있는 성공의 비결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의의를 갖도록 하겠고요. 그 사례로서 여기에 같이 붙여서 블루보틀의 이야기들을 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블루보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내용들을 비교해 보시고요. 여러분도 실제 그런 매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시고 여러분 매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